제천시가 지역의 모든 목욕탕에 대해 열흘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선을 숨긴 확진자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외국인 전수검사 일정을 이번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인원이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요청으로 태운 만취 남성에게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주치자에 대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해빙기 낙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만 벌써 2건이 발생했는데 주의와 대책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천시가 지역에 있는 모든 목욕탕에 대해 열흘 동안 집합 금지 명령, 즉 문을 닫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또 동선을 숨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형국입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제천 지역 20곳의 목욕장 앞, 다시 말해 목욕탕이 오는 25일까지 열흘 동안 영업을 중단합니다. 5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강력한 방역에도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조기 차단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돌발 변수로 사우나발 감염 환자는 5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309번 확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사실을 누락, 은폐하였습니다. 실제로 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309번 확진자는 최초 감염지인 C사우나를 이용한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4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해 조기 차단 고리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계속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조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신감이 크죠. 제천시는 동선을 숨긴 309번 확진자에 대해 최고 수준의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혀 309번 확진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시군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181곳에 달하는 도내 모든 목욕장 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당초 충청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어제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계획을 바꿔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충북에 몇 명이 사는지 기초 통계가 부실하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 검사를 받았고 지금도 선별 진료소를 찾는 외국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외국인은 178명에 달합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56명보다 3배나 많은 인원이 올해 단 2달 반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 중 67명은 지난 2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실시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에서 찾아냈습니다. 사실 30명이 이제 발견됐지만은 이걸 안 했으면은 그 회사 내나 지역 내나 계속 그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당초 2주였던 외국인 전수 검사 일정을 이번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인구의 10%가 넘는 12,000여 명을 검사한 음성군 등 시군 선별 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발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죠? 중국. 혹시 뭐 증상이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증상은 없으신 거 네. 맞죠? 이렇게 되면 도내 외국인 검사 인원은 당초 계획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사 인원만 3만 4천여 명으로 충청북도가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토대로 계획한 1만 3천여 명보다 2만 1천여 명, 2.5배나 많습니다. 실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축산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는 이번 주 무료 전수검사가 끝나면 10만 원 안팎의 검사비가 자부담으로 전환되고 자칫 확산 시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늦지 않은 자진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애초부터 이 승객을 태우기 꺼려했지만 경찰의 요청으로 태웠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비틀거리는 취객 A씨를 경찰들이 부축해 서 있고 그 앞으로 경찰이 부른 택시 한 대가 도착합니다.
택시기사는 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A씨를 태우기 꺼려하지만 경찰은 A씨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길 원한다며 기사에게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동 과정 내내 A씨의 반말과 욕설은 계속됐고 A씨는 급기야 자신의 휴대전화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A씨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급정은 할 수가 없다니까 저까지 가느라고. 지옥 가는 길 같아, 지옥. 결국 운전자를 폭행한 A씨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택시기사는 주치자에 대한 경찰의 입원 조치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승차 거부로다가 제가 딱질 때 되잖아. 제 생각에는 이건 승차 거부를 할 수가 없어서 괜찮대는데 난 안 된다고 안 태우면 그래서 태우고 출발을 했죠.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경찰서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보내도록 돼 있지만 충주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본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정확히 말해 만취자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른 요즘 같은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죠. 바로 도로 경사면이 무너지는 낙석 사고인데요. 영동군에서만 벌써 2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또다시 사고가 날지 몰라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영동군 상촌면의 왕복 2차로 옆 경사면에 커다란 바위가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작업자가 낙석 방지망을 절단하자 그대로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 13일 오후 5시쯤 낙석이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낙석 방지망이 미리 설치돼 있고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3.2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영동군 양산면 국지도 68호선에서 300여 톤의 바위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겨우내 바위 틈과 틈 사이에 얼음이 생겨 부피가 팽창했다 모두 녹으면서 안반의 지지력이 없어져 해빙기 낙석이 잇따르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낙석은 모두 14건으로 대부분 봄철에 집중됐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이 시기가 위험성이 큰 만큼 도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192곳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응급대책으로는 바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항구 대책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낙석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일 것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서 충북은 지난해보다 평균 14% 이상 올랐습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인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이 충북도 1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보다 집값이 크게 오른 이곳은 올해 공시가격이 1, 2억씩 급등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9% 상승한 가운데 충북은 평균 14.2% 올랐습니다. 실제로 복대동의 전용 면적 125제곱미터인 A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1억 원 가까이 오르며 3억 6천만 원을 기록했고 복대동의 전용 면적 197제곱미터의 또 다른 아파트는 1년 사이 3억 원 가까이 올라 9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충북의 공시가격대별 공동주택 분포를 보면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가 10,000호가 넘고 9억 원 이상 아파트도 50호나 생겼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인 청주의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양도세까지 중과돼 선뜻 매매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가 부담이고 팔자니 양도세가 폭탄인 셈입니다. 수익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 공시가가 오르면 좀 부담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매물로 나올지는.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최대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혀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세 부담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 지자체들의 공직자 산업단지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조사 범위를 몇몇 산업단지만 할 게 아니라 최근에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모든 산업단지로 넓히고 또 조사 대상을 지방의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련은 더 나아가 투기꾼의 배만 불리고 주민 삶의 터전을 빼앗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음성군이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예정지의 공무원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지는 음성읍 용산산업단지와 맹동의 인곡산단, 그리고 대소면 삼정지구로 1000여 명의 대상자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5개 기관단체가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광역철도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서명서를 국토부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서명부 전달에 앞서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서 충청광역철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청주도심 통과를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토부에 전달한 서명부에는 모두 55만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교사와 종사자 등 13,000여 명이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각 학급별 보건교사와 장애아동 전문 교직원 등은 다음 달 첫째 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선 접종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과 일반 교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은 오는 6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온 충북 현양복지재단 법인과 산하복지시설 10곳에 대한 청주시의 특별 점검 결과 3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가량 실시한 점검에서 시설장 채용 심사 처리 절차 위반과 퇴소 아동 보조금 불법 수령, 부적절한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등의 비위를 찾아냈습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법률 자문 등을 최종 검토해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충북교육청 소속의 6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5일 청주 명암타워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4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교육청은 경찰의 사건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 유일의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충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팀은 정신건강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중앙대학병원과 MOU 체결을 통해 정신건강 전문의 2명이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등 충주, 제천, 단양 지역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하게 됩니다. 2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던 여자농구 청주 KB스타즈가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최종 5차전에서 삼성생명에 74대 57로 패해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KB스타즈는 1, 2차전을 내준 뒤 청주홈에서 열린 3차전과 4차전을 내리 이기며 5차전까지 승부를 끌고 갔지만 뒷심 부족으로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에서 모두 2위로 마쳤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심야 시간 무인 점포에 침입해 1,800여만 원의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과 여성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빨래방과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전국 무인 점포를 돌아다니며 총 3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북발 황사 영향으로 오늘 오후 6시 기준 충북 중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청주와 괴산, 증평, 진천, 음성 등 5개 시군으로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6시를 전후해 매우 나쁨 수준인 16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충북 전역이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이웃 분쟁과 공공 갈등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층간 소음이나 흡연, 주차 등 개인 간 갈등을 조정하는 이웃 분쟁 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시의 정책을 둘러싼 공공 갈등 발생 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